최양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매란 주식을 나누어 매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누어 매매한다라는 것은 매수, 매도 모두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은 살 때도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고 팔 때도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라는 것은 매수, 매도 모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수는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매수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매도는 익절 같은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히 분할해서 매도할 수도 있고요. 다만 손절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실행돼야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문제는 피라미딩입니다. 피라미딩은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매수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피라미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소위 불타기라는 용어로 최근에 사용되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는 피라미딩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계속해서 물건을 쌓아가는 형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피라미딩이 쉽지 않은 것이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가는 심리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식을 산 뒤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가 오롯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을 살 때 빠질 걸 예상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주가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주식을 샀는데 말 그대로 내가 사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오롯이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균 매입 단가가 올라간다는 심리적 저항 때문에 매수에 선뜻 못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만 원에 샀다라고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근데 나의 목표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11,000원, 12,000원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이 오롯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1,000원, 12,000원 갈 때 주식을 사서 2만 원까지 주식을 계속 사는 것이 피라미딩 방식이라는 겁니다. 피라미딩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해서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에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의 평균 단가를 높이는 방법이 피라미딩 방식이죠. 그런데 만 원에 내가 나의 주식을 전체를 다 사서 2만 원에 팔았다라면 이익이 극대화되겠죠. 근데 11,000원, 12,000원 세 번 나눠 샀다라면 나의 평균 매입 단가는 11,000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심리적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저항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19,000원의 주식을 사서 2만 원에 팔아도 이익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 원에 오롯이 다 사서 2만 원에 팔면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 원일 때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면 불확실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피라미딩은 처음에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나의 생각이 오롯이 증명됐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것을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피라미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막상 실전에 가면 잘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한두 번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타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죠. 매수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봤는데 이게 만 원에서 9,000원, 8,000원 조정을 받을 때 샀으면 평균 매입 단가가 9,000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물타기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해프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타기를 권한 책이 있는지
우리나라 책 말고 외국 투자자들 책에서 뭐 유튜브에서 한번 퀴즈를 내드린 적이 있는데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기보다는 다소 평론가 쪽에 가까운 분이 딱 한 줄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투자를 했었던 위대한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권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타기를 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편안함이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그 주식을 잘못 봤다라는 거죠. 잘못 봤다라는 것은 시점을 잘못 맞췄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내가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점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업을 높은 가격에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을 안전 마진이 확인됐을 때 사라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풀을 활용하는 겁니다. 좋은 종목을 내가 종목풀에 잘 놔두고 나서 적절한 매매 시점을 잡고서 매매를 해야지 물타기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덥석덥석 사다 보면 오히려 물타기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한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에 의한 분할 매수 과정에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5번, 10번 나눠서 살 과정에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계획에 의한 거니까 분할 매수 과정에서 물타기가 이루어지던 아니면 피라미딩이 이루어지건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계획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는 것들이다라는 점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이죠. 적립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시행했다라면 1년 내지 2년, 3년 이렇게 투자를 하실 텐데요. 주가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적립식 투자에 있어서 다소 우리가 심리적 저항은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을 때 적립식 투자를 과연 진행해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미래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적립식 투자는 이론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떨어지던 올라가던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치 적립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적립식 투자 영상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는 정액 방식의 투자가 있고 가치 적립식이 있다라는 거죠. 정액 방식은 무조건 내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투자하는 거고 가치는 내가 10만 원씩이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기 때문에 주가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매도 신호를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스니슨 안전한 투자법이란 책에서 정액 적립식과 가치 적립식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때문이죠.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것은 산술적으로 증명된 효과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선이 주가에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고 요때도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적립식 투자의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내가 2년, 3년 정도 목표를 두고 투자를 했을 때 주식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 주기가 더욱더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한 시점이 다가온다라면 적절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2년까지 무조건 불입한다라기보다는 1년 6개월 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다라면 오히려 좀 적절하게 내가 이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하는 것도 우리가 분할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규칙한 매매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서브프라임 때문에 급락을 했다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시장이 급락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돈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계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활용을 해야지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보너스가 들어왔다 아니면 좀 여유자금이 생겼다 이럴 때마다 주식을 사는 것은 그다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한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다라는 거죠. 차라리 돈이 생기면 A라는 종목보다는 B, C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A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풀의 유용성은 더욱더 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종목풀에 여러 종목들이 있다라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라면 A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B, C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 B, C 중에 어떠한 것이 좀 더 빠르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그것을 매매하는 것이 더욱더 유용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매는 가급적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특히 매수는 계획에 의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빠지면 일부 투자자들은 무계획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빠질 때 심리적인 편안함이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때 심리적인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계획대로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잘못됐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계획을 점검하게 되고 그 계획에서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파악을 해내는 것이 사후 과정이죠. 그래서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다 보면 오롯이 나에게 맞는 올바른 계획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계획이 없이 무조건 하다 보면 이거 잘 됐었네 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내가 반복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음이 되면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계획은 나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처음에 나는 실력이 안 돼서 계획을 잘 못 세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은 러프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도 일단 세워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정교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어느 누가 정교한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위안을 삼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분할 매매, 특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분할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